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도 생각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시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 큰 돈을 벌기 위해 운도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하는데요. 이에 도움이 되는 책 4권을 모았습니다.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라피 마마 지음 조우석 감수 트러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예전의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 보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부자의 생각을 하고 있고 부자의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자 에너지는 자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자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엄마의 변화는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엄마가 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이 책이 그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유대인 부자 교육의 성공 원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를 이룬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세계 대부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부와 성공의 비결은 행운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요. 행운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의 품성은 사랑이고 신의 일은 창조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부와 성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유대인 부자 교육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가꾸어서 보이는 것을 멋지게 창조하는 교육입니다. 자녀의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주고 끌어내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슴 뛰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부모가 자녀를 행운을 부르는 부자로 키우는 비결입니다. 유대인의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감사를 목숨처럼 지키고 가르칩니다. 신비로운 듯 과학적인 감사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길 원하며 간직한 꿈을 반드시 이루길 바랍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마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를 말하면 불행의 연속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운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소망을 먼저 말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마법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계속 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는 부르는 연결고리를 끊고 소망을 이루는 마법 같은 힘으로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긍정적 에너지는 같은 파동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순간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가 파동으로 발산됩니다. 발산된 감사의 파동은 다른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건, 사람,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소망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며 감사하는 순간 파동이 발산되고 다른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파동의 법칙을 활용하면 부와 성공을 이루기 쉽습니다. 감사는
긍정의 파동을 발산하고 같은 성질의 운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자녀의 삶을 기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부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며 행운을 끌어들인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자처럼 상상해야 합니다. 모든 부와 성공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 부모는 위대한 상상력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힘으로 힘없이 사라져버리는 망상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 엄마는 학습력보다 상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상상력은 자녀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까지 창조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 민족이 이룬 놀라운 업적의 밑바탕에는 특별히 훈련된 그들만의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격리 직원이 되어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관리하고 불리는 재주였는데요. 그는 수입과 지출, 저축과 투자금, 그리고 기부 금액을 매일 기록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 많은 청년은 직장 근처 식당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한없이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상상을 하는 중입니다. 훗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빈민가 출신 남자가 눈을 감은 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 중인데요. 도시 한가운데 지식인들이 모이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가게인데요. 의자는 푹신하고 조명은 아늑합니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고급 커피를 마시며 이 공간에서 로맨스와 상상을 경험합니다. 그는 훗날 작은 커피 브랜드를 세계 최고의 카페 브랜드로 성장시켜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 나에게는 돈을 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부자가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멋진 세상을 만들어야지. 원대한 꿈을 품은 아이는 훗날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느껴야 합니다. 부자는 감정의 주인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감정의 씨앗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씨앗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랍니다. 어떤 씨앗인가에 따라 위대한 보의 열매로 자랄 수도 있고 비참한 가난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합니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란 칼과 같습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생명을 위협하지만 의사의 손에 있는 칼은 생명을 살립니다. 감정이란 불을 창조하는 힘이지만 파괴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는 자녀의 감정을 늘 살핍니다. 부모가 아이의 기분에 무조건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자녀가 감정의 주인이 되도록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궁핍한 현실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인간은 사랑, 기쁨, 감사 등 긍정적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작은 감정의 근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더는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현재의 감정을 수용하고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진정한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미래의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행복한 부자로 키우고 싶다면, 배고플 때 노래하고 상처받았을 때 웃을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의 감정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자처럼 긍정해야 합니다. 긍정 마인드는 부와 성공의 반석입니다. 긍정 마인드 없이 얻은 부와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위기에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유대인 부모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특히 학교에 갈 때 잠들기 전 반복적으로 들려줌으로써 긍정적 말의 씨앗이 자녀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리도록 합니다. 어떤 말이든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완전한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반복적인 암시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에 따라 부와 성공의 잠재력도 달라집니다. 또한 매일 아침 긍정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대인 엄마는 매일 아침 자녀가 집을 나서기 전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아이에게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하루를 기분 좋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면에 긍정의 힘을 머금은 아이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들려준 말,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를 떠올리며 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경전 토라에는 자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잠자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로 아이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흘려보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자는 동안 엄마가 심은 긍정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밭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잠들기 전 15분은 잠재의식에 맞닿는 시간으로 자녀의 무의식에 긍정 마인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부모가 먼저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긍정적 말의 씨앗을 심어줘야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또한 우리는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부자들은 풍요로운 의식을 반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돈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 생각의 핵심은 풍요 의식에 있습니다. 풍요 의식은 부자들의 공통점인데요. 그들은 자신을 풍요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모든 생명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고 자신의 삶에 풍요가 점점 더 넘쳐나리라고 기대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풍요의식을 심어줍니다. 자녀가 풍요로운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풍요로운 생각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풍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부와 성공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실현합니다. 세상에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풍요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은행 잔고의 숫자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풍요로운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인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유대인 부모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입니다. 지그지글러지움 이구용옹김 큰나무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자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없으며 반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데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책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될 때 한번 부딪혀 보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내 안의 유전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것은 무서우리만큼 중요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중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라는 땅을 드릴로 파고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지 장의사가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작은 흥분, 작은 실수, 작은 실패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념을 위태롭게 하지도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따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작은 사건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도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커다란 문제로 악화되도록 만듭니다. 우선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고 불편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독한 부정적인 사고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막연히 어떤 우연한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거나 매듭을 짓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일단 이런 의지가 확고해지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는 이 작은 비극을 커다란 승리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자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불굴의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무엇보다 자기 단련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침착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중년의 나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이란 훈장은 가족이나 교육, 자신들의 사업 혹은 일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한없는 행복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들에겐 진정한 성공이자 훈장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인생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탁월한 인생의 자질을 소유했다는 점입니다. 인내, 노력, 자기 단련,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그들을 성공할 수 있게 이끈 자질입니다. 방향은 실제로 기회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또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아갈 방향뿐입니다.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아갈 방향뿐입니다. 변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기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길을 원했다면 우리는 지금
변화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정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부딪혀도 곧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도피할 수 있을지 궁리만 일삼을 것입니다. 결국 그 도피 방안 역시 찾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열정은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더욱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동기부여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 둘이 결합하면 우리가 이상을 실현하도록 창조적인 사고력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열정과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책임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거뜬히 견뎌내게 하는 지속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우리는 능률적으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주 단순해 놓치기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그건 일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은 능률적인 시간 활용보다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에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실패를 위한 주문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여러 설명 중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동을 앞으로도 똑같이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거기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계속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전적 변화란 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에 오늘 우리의 새로운 지식을 더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나 생각은 아주 단순하게 작용합니다. 낡은 정보는 새로운 정보 안에서 혼합되고 그 혼합된 정보는 우리가 뭔가 전혀 다른 것을 생산해내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이 배우면서 성장하면 그들의 내적 창조성은 훨씬 더 수월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 평등합니다. 우리는 60초로 이루어진 1분, 60분으로 이루어진 1시간, 그리고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보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상의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한 번에 1초씩만 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서만큼은 진실로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 시간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 초마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합니다. 운명은 소망에 의해 한정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출생지나 피부색에 따라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소망에 따라 한정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지리적으로 이 세상의 중앙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것은 그리 쉬운 여행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성취하길 원한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수많은 갈등과 난관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때는 항상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곧바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이 좋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공의 무한 동력은 끊임없는 동기부여입니다. 뭔가가 긍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게 되어 불안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큼이나 나쁜 상황일 때도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듯이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규칙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만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하거나 자신감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 혹은 이치에 맞는 사고는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내부에 새로운 동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상승세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잘해낼 수 있으며 더욱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동기부여에 관한 보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음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어제는 지난 밤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각오로 사고를 변화시키고 또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이라는 책입니다. 이상건 지음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심이 아닌 필요한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기본으로 부자 마인드와 돈 버는 원리, 돈 버는 방법,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4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 예측, 학습 전략, 재무 전략 이 4가지인데요. 먼저 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운의 힘은 더 강력합니다. 아니 때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운과 실력 중에서 무엇이 더 큰 돈을 벌어다 줄까요? 투자의 세계에는 운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다면 또 기쁘게도 먼 친척이 죽으면서 나에게 뜻하지 않게도 강남 아파트를 상속했다면 어떨까요? 내 자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임에도 이것들은 내 능력의 범주에는 넣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운의 범주에 담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운일까요? 능력일까요? 운과 능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행사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큰 수익은 능력보다는 큰 장이 설 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까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놓고 기다리면 돈을 벌었습니다. 이 시대적 운이라는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큰 돈은 시장이 벌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나 시기를 잘 만나지 못하면 노력해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투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운이 아닌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능력 범위를 알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찰리 먼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인생, 그리고 사업에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돈은 운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 전략, 학습 전략, 분석 능력이 잘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이 개입되는 세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번 것보다 덜 써야 하고 자신을 학습 기계로 만들어야 하고 자신의 잘 아는 영역에 집중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측인데요. 위대한 예측가보다는 꼼꼼한 분석가가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장 전망입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누구나 알고 싶은 미래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예언 비즈니스에서는 사람들의 뇌리에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더 또렷이 기억된다는 점입니다. 시장 강세론을 외친 사람보다는 폭락을 예견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끕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는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익보다는 손실에 2배가량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를 손실 회피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뇌리에 각인된 손실에 대한 아픔이 폭락론 예언가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은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예측으로 돈을 벌기도 어렵고 설사 예측을 제대로 했더라도 예측의 정확성과 돈을 버는 것이 반드시 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잘 아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이 승률을 높여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느 하나의 방법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투자는 학교 시험 문제와 다르고 참과 거짓을 가르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잘 알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성과도 더 높습니다. 투자란 미래와 관련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역이나 대상을 좁혀야 합니다. 그 좁히는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고 분석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버핏의 파트너이자 아마추어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독서광 찰리 먼거는 투자 게임이란 남들보다 미래를 더 잘 예측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예측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욕심이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능력의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이 잘 알고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전략인데요. 남들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앞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발명이나 발견은 과거의 것의 새로운 조합이나 덧붙임입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정이 더합니다. 인류 투자가들의 DNA 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학습 유전자입니다. 그들은 늘 공부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따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입니다. 모든 투자 이론은 앞선 세대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거장의 반열에 오른 투자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선 세대의 이론과 경험에 살을 붙이고 색을 칠해서 자신의 이론과 철학을 가다듬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학습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 투자가들은 인생을 학습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학습의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의 완성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나 실패 가능성을 늘 열어놓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습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작은 걸음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학습에도 복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의 시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흉내내면서 시작됩니다. 모방하면서 점차 자신의 입김과 피를 불어넣어 자신만의 철학 혹은 방법론을 만들어갑니다. 물론 그 철학 또는 방법론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오류 가능성, 실수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은 이를 안전마진이란 개념으로 정식화했습니다. 안전마진이란 개념에는 설사 올바른 분석을 통해 투자했더라도 자신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은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멀리 내다보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멀리 내다본 게 있다면 그건 단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세기의 천재 아이작 뉴턴 경의 말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 전략인데요.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 버는 방법의 기초는 늘 번 것보다 덜 쓰는 데 있습니다. 번 것보다 덜 써서 남은 것이 자본입니다. 이를 종잣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이 자본에서 시작됩니다. 자본 축적이 없으면 투자로 나아갈 수 없고 당연히 이 자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부자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덜 써서 모으는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탓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고 시기하는 동물이고 부러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또는 부러움은 투자나 소비의 영역에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과소비로 연결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의지를 다질 때는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성공에 대한 강력한 내적 동기와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줍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분노는 삶에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재무 전략에 있어서는 부러움과 비교의식은 도구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가급적 남과 비교를 적게 하고 덜 부러워하고 덜 시기하면 인생도 덜 불행해집니다. 경제적으로는 저축액과 투자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요. 남들이 먼저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당신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있다. 그런다고 세상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찰리 먼거는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현대증권의 아버지이고 월가의 성경이라 불리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회고록에서 가장 훌륭한 재무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내가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물질적 풍요의 법칙을 알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부침을 겪고 난 뒤였다.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그 사람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황금 동굴에 이르는 지도는 지식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고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돈도 벌고 싶다면요, 공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점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만든 짐 로저스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배운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책만큼 싼 가격에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비용은 적은 반면에 효과는 큽니다.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과 자료는 도움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소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공부에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먼저 필요와 관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은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고 필요는 실용, 즉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입니다. 교양이란 문학이나 예술, 인문과학 등의 분야를 말합니다. 실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교양을 위한 공부도 좋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용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필요를 먼저 해결해야 관심과 교양이 발전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다시 말해 자신이 돈을 벌어들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일정한 재산을 모으기까지 가장 큰 수입원은 자신의 노동력입니다. 여러 자본 중에서 인적 자본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재테크인데요. 재테크를 위해서는 부동산, 주식, 세금 등 각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선택할 때는 경쟁자가 적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는 일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차이는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과 필요를 구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보다 돈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할애해야 합니다.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 업무 관련 서적을 읽고 그 업무에 밝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맨 앞자리에 배치해야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지음, 권혁철 옮김,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성공으로 가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책은 부와 성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동 법칙을 13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실패 원인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공을 손에 넣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와의 만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므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대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진심으로 부를 원하는 자만이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손에 넣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그 소망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재벌들도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숙명에 묶여 있다든가 제 아무리 초인적인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숙명을 극복하고 그 한계를 타파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조금이라도 마음 한구석에 실패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부를 쌓고 싶다면 단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고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착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심 아래 계획을 실천해야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원하는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것을 달성하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돈을 얻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설령 그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섯째는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히 적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종이에 적은 원칙을 1일 2회,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즉시 되도록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합니다. 부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텔레비전 프로그램, 새로운 영화 등이 계속 등장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발전된 모습의 이면에는 소용돌이 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타오르는 소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람을 가지는 것과 소망을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희망이나 기대가 아닌 신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성의와 용기도 마음이 초조하면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집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우리는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신감도 자기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의 5가지 법칙을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매일 10분 동안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할 것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나쁜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암시부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가난뱅이가 되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붙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는 정열을 가지고 힘차게 쟁취해야 합니다. 큰 돈이 손에 들어올 때는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에너지의 흐름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큰 강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의 흐름은 보통 강과 달라서 한쪽은 아래로 흐르고 다른 한쪽은 위로 역류합니다. 그 흐르는 쪽에 속한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역류하는 쪽 흐름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하고 비참해집니다.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사람들은 모두 이 인생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빈보의 갈림길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에 이르는 흐름을 타고 반대로 사물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흐름에 말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는 부를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난과 부는 가끔 그 위치가 바뀌곤 합니다. 부와 가난을 내쫓아 버릴 때 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깊은 생각과 철저한 계획입니다. 가난해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누구의 협력도 불필요합니다. 가난은 대담하고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는 소심하고 겁쟁이라서 따뜻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을 행동으로 꼭 옮겨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완전히 성공을 거둘 때까지 몇 번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단념해 버리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자신감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인내력 부족은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13단계의 성공 철학은 갑자기 생각나거나 단편적으로 음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진가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성공 철학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 말고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의식을 개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여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이 어느 사이엔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가난을 추구하는 의식은 애쓰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생겨나지만 부를 추구하는 의식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면 부를 얻기 위해 인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내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것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의 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끝내는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인내력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나빠져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걸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행운뿐이고 그 행운은 인내력을 이용해서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잠재의식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모든 창조는 인간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 즉 마음의 번뜩임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결코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영감은 상상력의 도움을 빌려 체계적으로 편성되고 잠재의식과 서로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성공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재물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력한 잠재의식의 정보는 상상력에 의해 신념과 결합해야 합니다. 신념은 계획이나 목표가 결합하여 잠재의식에 입력되는데 이때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거나 재물과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거나 구별 없이 어떤 정보라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번뜩임이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면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불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분석하면 알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갖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맞서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